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타이틀이 보셨죠? 잘 안 먹는 아이, 잘 못 자라는 아이라는 그 얘기를 갖고 왔는데 맞습니다. 사실 어떤 병보다도요, 엄마 아빠 이 가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우리 아이가 안 먹고 우리 아이가 잘 못 자라는 것 같을 때 아마 이게 보통의 질병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닌데도 사실 걱정이죠. 우리 아이가 못 자라는 이유가 다른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안 먹는 그 원인이 얘가 무슨 큰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잘 못 자라는 아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성장 부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이 성장 부진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입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의사들은 제일 처음에 아이들의 몸무게를 재고 키를 잽니다. 다 보셨잖아요. 키도 재죠. 그 다음에 머리둘레도 이렇게 재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형, 2형, 3형이라는 성장 부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요, 몸무게만 빠진 애를 우리는 제1형 성장 부진이라고 그러고, 몸무게와 키가 빠진 아이들을 제2형 성장 부진, 그리고 몸무게, 키, 머리둘레가 모두 빠진 아이들을 우리는 제3형 성장 부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1형 성장 부진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입 짧은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입 짧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인구에서 찾아보시면 20%에서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편식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입 짧은 아이들이 몸무게가 이렇게 낮아요. 입 짧은 아이들은 타고나기를요, 이 머릿속에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초신경이 되게 예민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예민하다 보니까 미각, 후각, 하물며 시각, 청각까지도 아주 예민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 그룹에 속해요. 그러니까 미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껄끄럽다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아이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또는 향이 진한 순간 먹지를 않아요. 먹이려고 하는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먹는데, 옆집도 다 먹는데, 아이들 다 먹는데 우리 아이만 그렇게 유독히 먹이려고 하면 얘가 안 먹고 거부를 하기 시작한 느낌을 받으신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이게 병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타고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같은 거예요. 안 먹는 아이는 입 짧은 아이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그 질병이 있는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입 짧은 아이들은 유독히 후각도 되게 예민해 갖고 나이가 들러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만 냄새 맡아도 벌써 헛구역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엔 놀라는 거예요. 얘는 왜 또 토하려고 하지?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엄마도 얘가 먹기 싫어서 저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가끔 그걸 놓쳐서 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어려서 입이 짧은 건 맞습니다. 그 아이가 입이 짧다면요, 엄마 아빠도 같이 어려서 누군가 입이 되게 짧았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먹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형 성장 부진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형 성장 부진은요, 아까 일형이 입 짧은 아이라 그랬잖아요. 입 짧은 아이, 일형 플러스 거기에 집안 가족 중에 누가 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일 수도 있고 엄마 또는 아빠가 그럴 수도 있어요. 키도 작고 입도 짧은 가족 안에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도 입 짧고 키도 잘 못 자라는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엄마 아빠는 본인이 그랬던 건 기억 못하고 또 우리 아이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삼형 성장 부진은 선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유전병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머리둘레까지 작아요. 잘 결국 못 자랍니다. 몸무게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머리둘레마저도 작아서 작은 상태로 쭉 자라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첫 번째 유전병이라든가 좀 심한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왜 조산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선천성이라기보다는 조산으로 태어나고 또는 자궁 내 발육부전이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주수는 맞춰서 40주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작게 난 아이들이 있어요. 몸무게가 뭐 2kg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면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주로 이 3형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쭉 따져보면 1형이나 2형이나 3형이나 병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히 어른들은 참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항상 우리 아이를 남과 비교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비교합니다. 셋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다 비교하고 삽니다. 비교를 해갖고 항상 그거에서 부족하는 아이들은 그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정상이나 좀 큰 아이를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작게 나서 그나마 작게 크고 있으면 그것도 크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키우려고 노력을 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의 가장 큰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게 태어난 애가 있었어요. 벌써 엄마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부터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가 2kg밖에 안 되니까 잘 먹여야 되겠구나.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산후조리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잘 안 먹는 것 같으니 잘 좀 먹여주세요. 걱정이죠.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애가 배가 안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 젖꼭지를 물린단 말이에요. 입 짧은 아이들의 특징은요. 먹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뭐가 입에 들어오면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먹이려는데 이 아이가 안 먹으니까 이거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갔더니 잘못된 정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혀 밑에 끈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설소대라고 부르죠. 이 설소대가 뭐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 갖고 아이가 씹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소대를 잘라주면 좀 먹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아이가 3, 4개월밖에 안 된 아이 또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결국은 수술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취를 걸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워낙이 안 먹는 아이였는데 설소대 수술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가족들은 수술 결정을 한 거죠. 또 아이가 그걸 당했어요. 뭐 그거 했다고 애가 잘 먹을까요? 잘 안 먹죠. 먹이려고 강요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또 구역질하고 토하기까지 하니까 병원에 가요. 자주 토한다니까 큰 병원에 갔을 때 이제 큰 병원 선생님이 보기에는 야 이것도 무슨 병 아니야? 검사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도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했는데 우연하게 조직을 띄었더니 그 조직 안에 호산구라는 게 검출이 됩니다. 조직에 이제 보여요. 이 호산구가 뭐냐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높아지는 어떤 세포 같은 거예요. 알레르기 질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거는 우유죠. 우유 알레르기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호산구가 위장 조직에 늘어나니까 갑자기 진단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물론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보였는데 아이는 안 먹는다 그러고 애가 뭐 토한다 그러고 의사가 보기에도 그거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아, 얘는 호상구성 위장관염 같아요. 라고 이 아이를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 자꾸 올린다 그러니까 제산제를 또 주고 호상구성 위장염에 쓰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제산제 이 약 두 가지가 벌써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6주, 8주, 10주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가 낳겠습니까? 안 낳죠. 더 싫어하는 거예요. 약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외래에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얘기를 듣고 그동안의 기록을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얘가 눈뜨고는 우유를 잘 안 먹잖아요. 분유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랑말랑하는 그 눈 감을 때 한번 먹여보셨어요? 그땐 잘 먹지 않던가요? 제가 물어보면요. 어머니들이 100이면 100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눈 감고 있을 때는 무의식 상태에서 먹어요. 배고프고 하니까. 근데 눈을 뜨면 이 아이의 자아는 자기가 안 먹는 아이예요. 나는 먹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냄새에 예민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안 먹죠. 그냥 잘 때 먹이면 돼요. 뭐 야간 수유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느 시기에는 그거는 남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지 왜 남을 따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보는 틀린 정보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입 짧은 아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먹여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남 따라하다 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고 먹는 거 얘 먹을 때 먹고 싶어 할 때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식 조금 늦어져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자라기만 하면 돼요. 체중선, 체중 그래프에서도 꼴찌로라도 그냥 자라기만 해주면 돼요, 어머니.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지. 미리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손을 쓰려고 할 때 이 아이는 거부 증상 보이고 그것이 마치 병처럼 보여서 이런 그동안의 과정, 수술도 받았고 내시경도 받은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진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애한테 자유를 주고 저하고 3개월 있다 봐요,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무 검사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아요. 왜? 수많은 검사 다른 병원에서 다 해갖고 왔으니까 사실 병인지 아닌지 검사할 필요는 저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보도록 하고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진짜 3개월 있다 아이가 왔는데요. 엄마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맞았네요.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아이는 이제 배고플 때 먹이고 하니까 그냥 좋아져서 토하지도 않고 체중도 자라서 왔어요. 제가 체중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자랐습니다. 그게 휴머니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지 어떤 병적인 것 같다고 그 병을 찾아서 아이를 고생시키고 보호자가 고생시키고 의료 습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좋아지냐고요? 제일 궁금해 하시죠? 어머니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살이 되면 좋아집니다. 20살이요? 엄마는 놀라지만 제가 엄마한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도 어려서 야채 드셨었어요? 기억나세요? 파랑 양파 어려서 먹어보셨었어요? 다 안 먹었다고 그러죠? 싫어했다고 그러죠? 지금은요? 없어서 못 드시지 않나요? 네, 지금은 파, 양파 다 잘 먹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15세 사춘기 넘어서 20세 대학 넘어가는 요 사이가 되면요. 다 바뀝니다. 가족에서 약간 자유로움 벗어나는 시기죠. 자유롭게 벗어나는 시기, 대학 정도 가게 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밖에 나가서 먹고 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경험이 늘면서 다 이것저것 먹게 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변할 건데 미리 걱정하시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약간은 우리가 어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의사들도 그 순간에 환자의 증상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죠. 그래도 아이의 마음만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결정권을 아이한테 돌려주십시오.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 아이도 하나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는 거를 결정하는 순간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되신다고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충분히 어머니 아버님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